자, 이제 첫 시간입니다. 많은 전문가님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일단 뭐 특별한 게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냥 시장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할 뿐이고요. 그리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거기에서 생겼던 이런 노하우라든가 경험치, 이 부분들을 한 가지씩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메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위 1%의 투자 비법, 이렇게 해서 주주 비책,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위 1%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1%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원고는 이번 주죠. 일요일 날 제가 미리 다 원고를 작성을 해놨었어요. 지수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겠나 설마. 그러면서 이제 딱 하나씩 다 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PBR 기준으로 아마 거의 이제 한 배 수준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PBR은 0.99배였습니다. 지난 3, 4월 달에 저점을 찍었을 때 PBR이 0.8배대였었죠. 결국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게 되면 0.8배대 매수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난다. 이런 부분들은 수익률 100%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올지 이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여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다. MSCI 선행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PBR이 약 0.93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올라갈 수 있는 이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관한 법률까지도 있었어요.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은 사실 조금 출연을 일찍 했다면 좋았을 건데 제가 전에 출연했던 이 부분들 방송에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어찌됐든 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만으로도 시장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게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진행형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하죠. 이번에 또 나오게 된다라면 20조대 추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나올 겁니다. 하반기에.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경 편성하는 부분들 일단 소비 쿠폰이라든가 이런 실생활에 관련돼 있는 추경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나서 경기나 산업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약간 작거든요. 그 이후에 하반기 때는 좀 더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추경을 또 편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거 코로나 때 돈을 상당히 많이 풀었죠. 추경을 했죠. 그때 경기가 좋았나요? 안 좋았습니다. 실적 다 박살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3,3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은 경기 좋나요? 안 좋습니다. 실적 좋나요? 요거 물어보시게 되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코스피 영업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갔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추경 편성을 하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얘기죠. 과거의 코로나 때에도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이 진행된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거고, 그리고 이 상법 개정이라든가 경기 부양 이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고 고객 예탁금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죠. 이 부분들은 사실 25일경 정도로 아마 예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편입이 되든가 관찰 대상국으로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 부분들만 되더라도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PBR 추이입니다. PBR 추이를 보게 되면 과거에 이 파란색 선을 조금 보시게 되면 요 자리대가 PBR 0.8배대 초반이었어요.
올해 3, 4월 달에도 0.8배대 초반대에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급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는 더 빠지느냐 더 올라가느냐 이건 모르겠어요. 다만 PBR 1배 정도 수준까지는 좀 보자. 올해 PBR 기준으로 1배 정도 수준은 2,99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3,000포인트 얘기를 하죠. 결국은 기술적 흐름들이나 지금 기본적인 밸류상으로 보더라도 PBR 1배 정도, 즉 3,000포인트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잠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왔죠. 화면이 좀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진하게 좀 바꿔볼게요. 파란색 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좀 검정색으로 바꾸고요. 좀 두껍게 볼게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밀려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어요. V자 반등이 나오고 여기에서 눌러줬다가 급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이 넥라인을 넘어섰어요. 이 넥라인을 넘어섰는데 보통 기술적인 분석을 하다 보면 요만큼의 밀려 내려왔던 폭만큼 이걸 넘어가게 되면 요 폭만큼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럼 이 자리대가 얼마냐? 요걸 따져봐야 되겠죠. 3,000포인트 초반대가 나와요. 그럼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3,000포인트 정도는 먼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이 강의 프로그램은 처음이죠. 종목을 추천해드리거나 제안을 해드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 시간이죠. 3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몇 종목 말씀을 좀 못 드렸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쉬운 부분들인데 이제는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뵐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들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물어보시거나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셔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가서 볼게요. 결국은 기본적으로 봐도 PBR 1배는 3,000포인트,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3,000포인트. 일단 3,000포인트대까지는 가보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2,900대죠.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3,000포인트대까지는 한 번쯤은 가보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 화면이에요. 자, 제가 지금 주식을 모아갑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코스피 지수는 0.99배입니다. PBR로. 근데 우리나라 현재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PBR 0.5배 이하가 되는 종목 수가 무려 294개가 됩니다. 그렇다고 막 부실주거나 이런 기업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라갈 종목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태광산업도 있고 세아제강지수도 있고 대한화섬도 있고 많죠. 삼천리도 있고 세아홀딩스도 있고 철강 쪽이 좀 많아요. 소위 말해서 굴뚝주들이 많죠. 지역난방공사도 그렇고 효성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지주사가 많이 올라갔죠. 상법 개정 때문에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는 지주사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꾸준히 적금 넣듯이 보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BR 0.5배 이하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세아제강이나 예를 들어서 세아제강하고 CS홀딩스 이런 종목군들 한번 봐볼게요. 자, 종목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세아제강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빠졌죠. 자, 일봉 차트를 보는 것보단 저는 월봉 차트를 봐요. 여러분들도 월봉 차트를 보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될 겁니다.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세아제강은 제법 많이 올라갔어요. 에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거 안 볼래 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CS홀딩스 같은 종목군들도 있었죠?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얘 한번 보세요. 어떤가요? 월봉 차트를 보니까 지금 바닥을 10년이 넘게 만들고 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요 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진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검정색으로 만들고
두껍게 2로 하고 우측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만들어 놓고 수치를 지어 볼게요. 지금 98,000원짜리대죠. 월봉상에 박스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박스에서 돌파를 하게 되면 이 값만큼 상승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만큼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게 된다면 요만큼 움직이겠죠. 그럼 보통 얼마가 되겠죠? 14만 원 언저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회사의 청산 가치를 봅시다. 청산 가치를 쭉 보게 되면 주당 자산 가치가 이 친구가 얼마냐? 주당 26만 원대입니다. 좀 있어 28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PBR 기준으로 0.5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럼 이 친구가 실적은 어떨까 한번 봅시다. 실적이 안 나오나요?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상법 개정.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뭐가 있죠? 배당. 그 배당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상이 되게 되면 세금을 감면시켜 주겠다라는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사들이 상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주사들이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애들이 안 움직일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하니 이러한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HS 효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HS 효성 같은 경우도 분할한 지 얼마 안 됐죠? 많이 올라갔네요. 그럼 그냥 효성을 봅시다. 자, 효성 같은 경우도 봐도 바닥권역이죠. 그러면 결국 이들 기업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출연을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증권주 하나를 소개시켜 드렸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 다시 보기로 하면 다 아실 건데 하나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코인 쪽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쪽에 지분을 갖고 있죠. 두나무 쪽에. 그래서 아마 첫날 출연한 날이 요 날일 거예요. 요 날. 이날. 목요일이니까. 요 날 하고 난 이후에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4,000원대 있던 게 6,800원까지 올라갔죠. 50%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많이 올라갔냐?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는 모양새잖아요. 요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즉 일봉 차트를 보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올라갈 폭이 많이 보이는 종목군들이 지금 수두룩한 부분들이에요. 제가 이따 방송 말미에 이런 종목군들 한 몇몇 개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채팅 쪽에 괜찮은 막 그 소식을 얘기하고 댓글 달아주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번외로 한 2종목 정도 더 준비를 해놨으니까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PBR 0.5배 이하가 294개나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주식으로 적금을 넣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전에 출연했던 그 방송 초반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에 대한 추이예요. 요번에 기준금리 인하했죠. 여기에서 이제 딱 멈출까요? 금리 인하는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는.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예금 금리나 적금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적금을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금 말고 적금 매달 꾸준히 집어넣었을 때 얼마만큼의 이자를 주는가. 제가 한 6군데를 좀 봤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주는 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3%입니다. 3%. 이것도 특판이에요. 특판. 그냥 계속 나오는 게 아니죠. 특별 판매 이거죠. 특판. 3%, 2%, 2.4%.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연 3.5%의 우대이율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뭐 카드 만들어야 되고 뭐 보험 가입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3.5예요. 2.5%, 2%입니다. 자, 여러분들 적금 넣어서 1년 쇠 빠지게 넣어갖고 2%, 3% 받으면 좋나요? 별로 안 좋죠. 거기에다가 14.5% 이자 소득세까지 뗍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이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주식으로 적금 내세요, 여러분들. 주식으로 적금. 제가 작년 말에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증권주 하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공개 방송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3년도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그때 제가 삼성증권 사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요 22년도 말에서 23년도 초반에 요때 적금 넣지 마시고 요 삼성증권으로 애들 적금 넣어주세요. 32,00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매수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이때 당시에 저 무지하게 욕먹었습니다. 시장이 가뜩이나 안 좋은데 웬 증권주? 이러면서. 근데 22년도에 배당금이 1,700원 나왔어요. 그러면 5.3%의 수익률입니다. 계속 갖고 갔어요. 23년도는 2,200원씩 줬습니다. 그러면 6.8%예요. 그리고 3년차 적금을 보니까 3,500원을 줬습니다. 10.9%의 배당 수익률이에요. 저희 딸내미 요거 갖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전 안 팔고 계속 가져갈 거예요. 왜? 올해 배당 더 줄 거거든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만 한 11%, 12% 이상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요 3년차의 이자만 합치면 5.3에 6.8 그리고 10.9, 23%예요. 3년 적금에 23%면 어마무시한 이자죠.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시세 차익은 별도. 시세 차익은 이제 더블이에요. 100%. 그러면 이 시세 차익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매수를 했어요. 23%의 이자를 받았어요. 이 1,000만 원이 또 더블이 돼서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좀 더 빨리 출연을 하고 개편을 해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삼성증권이 100% 올랐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다 안 팔아요. 원금만 뺍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00% 수익이 됐어요. 그럼 평가이익은 2,000만 원이 되죠. 그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만 빼는 거예요. 내 원금을.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한 종목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식을 모아가야 된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바이코리아 은행권에서 주도해서 바이코리아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식 사라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대명에너지는 소액 투자를 하시는 분이에요. 33% 수익이 났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수익 났으니까 원금만 빼셔라. 100만 원 투자했으면 그 100만 원만 빼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수익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으로. 이게 한 가지를 모았죠.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거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했어요. 이제 아마 한 120% 정도 수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원금만 빼면 돼요. 원금만 빼면 나머지는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추세가 꺾이거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성장 가능성 없어 라고 할 때까지. 그러면 이거는 주식으로 수익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장 폐지만 안 되면 다 수익이에요. 그럼 조만간 이제 원금 빼겠죠. 요거 빼갖고 다른 주식을 또 사겠죠. 그죠? 요렇게 해서 자산 증식을 하는 겁니다. 이 아래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예요. 저희가 21년도 이때부터 투자했습니다. 하나에어로. 매수 단가 48,115원. 102주입니다. 102주. 500만 원이 조금 안 되죠?
이거 며칠 전에 캡처해 놓은 거거든요. 88만 7천 원대의 수익이 1740%예요. 이제 2000%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 8,500만 원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나요? 수익금으로 내버려둔 게 지가 알아서 굴려서 자산을 늘려놔요. 이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하는 방법 그리고 종목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하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채팅창을 보시니까 별 말씀들이 없으시네요. 자, 원금 빼고 주식 모아가기. 요거 아주 좋은 거예요. 요거 아주 좋은 거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에서 계속 할 거고 요것도 다른 방송에서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원금 빼세요. 뭐 하세요. 요런 거. 원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인 종목군만 봐도 46개예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1년 적금 이자가 2%, 2.5%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배당 수익률이 6%가 넘어가는 종목군이 46개나 됩니다. 요거 화면 크게 하면 보이실란가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또 부실주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좋은 종목군들 여기에 싹 보면 많습니다. 올라갈 종목군들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몇몇 개만 한번 봐볼까요? 효성 ITX 그 다음에 뭘 볼까요? 효성 ITX하고 K카 요거 한번 봐봅시다. 자, 효성 ITX예요. 자, 효성 ITX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증거금 100%짜리네요. 자, 일단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상장하고 난 20년도 때 코로나 때 올라가고 난 이후에 많이 빠졌네요. 자, 월봉 보자고 했죠. 월봉이를 보니까 월봉이는 뭐 별로 빠진 것도 없습니다. 요 한 차례 상승해주고 나서 뭐 그냥 이중바닥 만들고 있네? 뭐 요 정도 수준이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배당을 얼마나 줬는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럼 배당 얼마나 줬나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투자 지표를 보시면 돼요. 쭉 내려보면 어우, 배당 성향 겁나 좋아요. 60%가 넘네요. 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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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0원 좋네요. 분기 배당까지 하네요. 이 친구는 효성 ITX는 효성 계열사인가 보죠? 그러면 지금 12,500원이에요. 750원을 준다 치면 6%의 배당이 나오네요. 자, 주가는 바닥입니다. 주가 바닥이면 이런 것들을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뭐 볼까요? 아까 뭐 보자고 했죠? K카 보자고 했죠? K카. 이 K카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기가 좀 거시기해요. 그죠? 월봉 차트 봤어요. 월봉 차트 웬걸? 4만원대 있던 주식이 이제 바닥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이네요. 자, 이 친구는 배당 얼마 줬나요? 배당을 보니까 K카는 750원, 760원, 760원, 1150원을 줬어요. 배당 성향이 너무 높은데요? 이거는 조금 깨림직하네요. 100%를 넘긴다라는 것 자체는. 근데 어찌됐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건 7%가 조금 넘네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만 봐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뭘까? 요걸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자, 보니까 주식 모아가기가 달마다 적금식으로 넣는 개념인 거죠? 라고 물어보셨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팍 몰아놓고서 이자 받는 거잖아요. 요거는 예금이 좀 높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한 달에 우리 딸내미 혹은 부모님 용돈 하려고 내 노후자금 요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요런 것들은 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넣을 거냐 아니면 매달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한 방에 사는 게 아니에요. 빠지네? 한 주 사고. 빠지네? 한 주 사고. 요런 식으로 매달 10만 원 또는 20만 원 내가 원하는 매달의 목표치가 있어요. 그 금액만큼만 분할로 매수를 하면 돼요.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
일단 원샷 원킬이에요. 사면 그냥 한 방에 빡 사는 거.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합니다. 이게 매매 습관이거든요. 투자에 대한 습관. 분할 매수로 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그러하니 이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진행을 하자라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자, 새 정부 정책 기대감에서 상법 개정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일 현대, 삼성, LG, SK, 롯데 이렇게 총수분들 대통령께서 만난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마 상법 개정에 관련돼 있는 거는 아마 언급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해외 나가죠. G7 그 회의에 어떤 전략을 취하는지 요거를 좀 듣기 위해서 지금 미팅을 주선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상법 개정이 뭐냐면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주주의 보호와 기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법적 변화를 도입하는 과정이에요. 즉 주주들의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주주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사 충실 의무 요 부분들을 확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려감들이 되게 많아요. 어찌됐든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딱딱한 얘기하니까 별로 없죠. 그냥 돌리고 싶죠.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상법 개정 다 들어보셨으니까 뭐 이런 거 지루하다 그럼 지루해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자, 새 정부 정책 기대감 요 상법 개정을 보는데 다 지주사예요. 다 지주사인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주사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올라갈 종목군들은 많이 있어요. 너무 올라간 것에 너무 무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지금 보니까 질문을 주셨어요. 장투로 보려고 배당만 보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더 봐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좀 앞서가시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차트죠. 일단 차트가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러면 너무 올라가지도 않고 너무 빠져있지도 않고 바닥에서 올라갈 것 같은 애들 그런 것만 추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요런 거 있고 요런 거 있고 요런 거 있고 요런 거 있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난 요거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100%의 확률로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6개월 뒤에 올라갈 수 있고 다 상황이 달라요. 다르죠. 어느 거는 또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런 부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AS를 하나씩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트의 모양새도 봐야 되고 배당은 일단 덤이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느냐 요것들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배당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맨날 돈은 까먹어요. 적자예요. 그런데 계속 배당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리나라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배당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 배당에 되게 인색했었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국의 배당 성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꼴등이에요. 27.9%밖에 안 됩니다. 오히려 중국보다도 못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뭐야? 배당이 공산국가인 중국보다도 안 준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늘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MSCI 선진지수를 편입을 하기 위해서는 배당 성향도 높여져야 되지 않을까요? 신흥시장의 평균이 39.3%예요. 선진시장은 41.7%입니다. 우리나라 선진시장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선진시장이니까 40%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배당 성향이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한 40% 가까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배당으로만, 은행 필요 없죠. 배당으로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배당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하니 저축을 하셔야 된다.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경 편성하죠. 요번에 20조 원대, 그리고 그 이외에는 또 35조 대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요거를 하자마자 해외 글로벌 IB들은 지금 성장률을 쭉쭉 올리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0.7에서 1.1, 모건스탠리는 1에서 1.1, 바클레이스는 0.9에서 1.0.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나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들도 계속 리포트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목표 지수를 다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게 되면 많이 가야 2,800이니 2,600이니 이랬는데 지금 이제 3,100, 3,200 막 올리고 있습니다. 진지게 좀 올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미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당황스럽죠. 근데 어찌됐든 지금 해외나 국내나 시장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하니 더더욱더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막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증시 쪽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선진시장에 대비해서 금융자산에 대한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부동산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을 죽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평준화만 좀 나오면 다행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집값이 너무 비싸요. 20대, 30대 영끌에서 사도 이자 내기 부담스럽고 월급의 50% 가까이를 급여를 내면서 집을 산단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자산으로 자산을 증식을 시키겠다라는 의도도 있어요. 또 하나 자산을 분배시키겠다라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빈부격차의 해소는 금융자산에 증가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20대에서 30대 중반까지를 보게 되면 금융자산이 월등히 높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없어요. 근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맨날 세를 내고 내 집에 내 돈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다 빚내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늘어나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50대 이후를 보세요. 45세 이후를 보게 되면 부동산 쪽이 압도적으로 많죠. 금융자산은 별로 없습니다. 즉 부동산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으로. 똑똑한 집 한 채. 요것만 해서 부동산 자산으로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빈부의 격차를 해소할 거면 20대에서 30대까지 소득을 늘리려면 금융자산이 늘어나줘야 됩니다. 그걸 대통령께서 아시고 금융자산에 있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이에요. 새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은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군들을 해야 될까? 저 PBR 종목군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또 요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 자사주끼리 이렇게 해서 교환사채를 좀 발행하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씩 좀 있더라고요. 나 참 잔머리 쓰고 있는 거죠. 자사주끼리 교환사채 못된 거예요. 어찌됐든 자사주 보유하고 있는 거. 그리고 주주환원이 있다는 얘기는 배당을 높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부동산에 있는 이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분산시키겠다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증시 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국장 복귀는 지능순 이게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책적인 수혜주들이나 성장 가능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여기에서 좀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책 수혜, 성장주 요거 좋아요.
그러면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관심 필요한데 여러분들 반도체 관심 갖고 계시나요? 2차 전지 관심 갖고 있으시나요? 이갈리죠. 욕 나오고. 얘네들 성장주입니다. 그죠? 최근에 올라갔던 애들, 지주사 이런 애들이 같이 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원자력, 조선, 방산, 전통적인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까 성장주죠. 근데 요 세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미협업입니다. 한미협업. 한국이 미국을 도와주는 부분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들 기업들은 미국하고 협업하는 기업들이 주가의 흐름들이 좋았어요. 선택은 우리는 미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반도체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없으면 괜찮을까요? 안 그럴걸요? 그죠? 미국하고 협업 되겠죠. 미국하고 협업 됩니다. 요거 성장 관심 있게 봐야죠. 차트의 모양새가 되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 2차 전지. 2차 전지는 지금 성장주인가요? 가치주인가요? 성장주예요. 근데 캐즘, 그리고 중국하고의 경쟁, 요게 있죠. 근데 미국은 중국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중국 거 쓰나요? ESS부터 다 지금 중국 거 손절하고 있죠. 유해기업 집단 내년부터 중국산 못 씁니다. 보조금 못 받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어디로? 일본으로 갈까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제일 잘합니다. 미국의 공장 어마무시하게 짓고 있어요. 지었고. 그러면 2차 전지도 협업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다가 지금 되게 안 좋죠. 2차 전지. 하반기 때 보세요. 한국형 IRA 법안 나올 겁니다. 아마. 정책 나올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많이 빠졌죠. 싸게 살 기회일까요? 올라가면 반등시 아우 매도하고 도망가야 될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핵심입니다. 7월 달에 한미 패키지 협상이 있죠. 여기 7월 달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관세, 그 다음에 IRA에 대한 법안, 보조금 요 부분들도 7월 초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협상을 하겠죠. 지금 무역협상은 한미 패키지로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IRA에 대한 법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좀 웃긴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나는 대통령이 되면 그날 바로 IRA 그냥 깨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없앴나요? 못 없앴어요. 하원은 통과됐죠. 그 하원 통과된 게 보조금 없애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최악은 벗어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하원이 통과되고 상원으로 넘어갔어요. 그 상원의 통과 목적을 7월 초예요. 근데 상원에서는 이미 얘기했어요. 니네 하원 그거 갖고 와봤자 이거 안 해줄 거야. 그러면 협상을 또 하겠죠.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상원에서 요거 좀 수정해줘. 이렇게 하고 또 내려보내겠죠. 그러면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콜! 요 한마디만 하면 날아가겠죠. 그럼 불확실성 완전히 끝이에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끝나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은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역에 있는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차트의 모양새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 원화 강세는 계속됩니다. 잠깐 환율 차트 좀 볼게요.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려고 했다가 좀 밀려 내려왔죠. 요거 제가 봤을 때는 더 밀릴 거예요. 이거. 지금 보게 되면 6개월 초 요 정도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일봉으로 보게 되면 오늘 1352원까지 이게 지금 워낙 강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아마 요 기본적으로 1300 요 자리대 있죠? 요 자리대. 요 자리대가 얼마냐면 1320원대예요. 요 자리대까지는 아마 흐름들이
원화 강세가 더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원화 강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뭐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음식료? 수입 많이 하는 거? 음식료? 뭐 삼양식품 많이 올라간 거 그거 살까요? 아니면 뭐 항공주? 뭐 사시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공주는 외화부채가 좀 많죠. 외화부채. 그래서 원화 강세 수혜줍니다. 항공. 그리고 이제 여행 성수기 되죠. 그죠? 그러면 항공주는 미리 좀 선취 개념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원유.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원유하고 가스하고. 그죠? 원유하고 가스하고 수입을 하게 되면 얘네들을 수입하는 기업들 괜찮겠죠.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죠? 이틀 전에 폭탄 맞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야, 전기세 너무 비싸. 인상하지 마. 동결.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르르 빠졌단 말이에요. 작년도 실적보다는 올해 아마 전기가스 쪽은 더 좋을 거예요. 왜? 원화 강세와 원유와 가스가 계속 밀려내려고 있어요. 수입을 비용의 돈이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적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철강. 철강주들도 철관석 수입을 많이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강주들도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종목을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이거 종목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끝내버리면 좀 몰아갈 것 같아서 이건 과감하게 통과. 자, 과감하게 통과하고요. 자, 여러분들 7%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자, 첫 번째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의 교육주죠. 교육주. 출산율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메가스터디 주가 바닥이에요. 월봉 차트를 보시면. 그죠? 7% 이상. 작년에 800원 배당 나왔습니다. 주가 바닥이에요. 요거 여러분들 보실 분들 보시고. 두 번째 종목이 뭘까요? 세아특수강. 철강주 얘기했죠. 철강주. 그죠? 세아특수강이 지난도에 1,000원 배당했어요. 1,000원. 7%가 넘을 겁니다. 세아특수강, 세아제강 아니에요. 세아특수강. 그리고 또 뭐 있죠? 철강석 수입해 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겠죠. 거기다 또 뭐 있어요? 뭐 있죠? LNG, 알래스카 LNG. 이쪽에서도 아마 이슈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가 바닥이죠? 7%예요. 그 다음 LX 인터내셔널. 작년에 배당 2,000원 줬습니다. 2,000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배당이 제법 나오는 기업이죠. 결국은 이런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 좀 그렇다. 딴 거 없어? 딴 거? 딴 거 없어? 딴 거? 그럼 기아. 이건 일봉 차트예요. 기아. 자동차. 작년에 6,500원 배당 나왔어요. 6,500원. 6% 거의 7% 정도 되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 이외에도 종목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업들 말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약속한 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퀴즈입니다. 삼성 계열이에요. 삼성 계열이고요. 광고하는 회사예요. 광고하는 회사. 삼성 계열의 광고하는 회사. 어딜까요? 삼성 계열의 광고를 하는 회사. 피디님, 센스 짱. 제일기획이죠. 제일기획. 자, 제일기획. 차트 모양새 하고 참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 이 바닥이죠. 이 박스죠. 이렇게 박스입니다. 작년에 이 친구가 배당을 1,230원 줬어요. 1,230원. 6%가 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거 한번 봐봐요. 실적 꾸준하게 나오죠? 삼성이니까 삼성. 그죠? 월봉 차트를 보니까 바닥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적금을 넣는다면 어떻게 넣느냐? 밀릴 때마다 찔끔찔끔 매수를 하겠죠. 적금을 넣겠죠. 적금을. 그죠? 근데 얘가 하고 있는데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요. 따라가지 마요. 내가 얘기한 종목이 있는데 못하러 이걸 따라가. 딴 거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만약에 요 박스 상단 자리대에 오잖아요. 아니면 뭐 25,000원대 여기 왔어. 그러면 원금만 빼세요. 원금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시간 안배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제가 나오게 되면 좀 더 좋은 얘기와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노하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